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는요 현재 0.36%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24%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애프터마켓 역시 시간의 거래처럼 큰 거래가 아직은 없고요. 또 NXT 관련 거래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도 8시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현재 큰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이 오늘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 흐름들 큰 변동성이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특히 또 미국 시장 흐름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화살표 매수 신호가 미국 시장에서 지난밤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는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지금 보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또 엊그제나 우리 지난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또 그만큼 위로 또 빨리 올라가지 못하니까 좀 속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네이버가 여기를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없느냐라고 좀 볼 때, 우리 26일 내일입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인 서울이라 그래서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최고 경영자 기조 연설도 있으니까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개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의 대장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좀 이슈가 되는지,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내일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이 주간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5위평, 그다음에 12평, 22평이 여기 지금 다 뭉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뭉쳐 있는데 이번 주가 앞서서 무너진 첫 주, 그러니까 5선이 무너진 첫 번째 주,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번 주가 다섯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간 소화는 이번 주로 다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평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5주선이 이탈된 다음에 5주선을 지금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간 소화는 다 한다. 그러면 이번 주도 변동성이 없고 다음 주도 변동성이 없다면 5선은 옆으로 눕게 되겠죠. 기간 소화는 다 거쳤으니까 옆으로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위로 올라가기도 쉽고 또 아래로 내려가기도 쉽다. 왜냐면 5선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변곡점, 그러니까 단기 변곡점에 왔다. 그래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그래도 시가 회복을 좀 해준다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시가인 21만 원을 그래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 마감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는 뭐 그렇게 얼마 안 나니까요. 자, 이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요거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배구조 이슈, 이거 앞에서 일부 내용 나온 얘기들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요거 좀 불거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카카오 계열사, 우리 카카오 게임즈의 그 골프 사업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골프 사업 VX. 요거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요거 이제 사업성이 좀 안 되고,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는 역할들을 좀 해왔으니까, 그래서 골프 사업 부분들을 매각해야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비핵심 사업들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일명 쉽게 얘기하면 뭐 지배구조 변화 뭐 또는 구조 조정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수자를 좀 물색해 왔고요. 매각가 이제 사측에서 원하는 매각가는 이제 5천억대.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건 2천억대 정도로 약간 좀 갭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매각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벤처캐피탈 뮤렉스 파트너스가 인수 대상자로 좀 유력하지 않느냐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VX 부문하고요. 또 카카오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음까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도 분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앞서서 뭐 아시겠지만 뭐 문어발식으로 워낙에 사업을 좀 무분별하게 좀 확장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무분별하게 확장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하나씩 쑥쑥쑥 잘 커주면 다행인데 자꾸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고 운영비, 투자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리고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카카오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계열사들을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를 걸쳐서 본격적으로 좀 정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책상 정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벌려놓은 내가 집중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책상에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요거 좀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책상에서 빨리 내 던지고 필요한 것들로만 책꽂이에 꽂아서 딱 일을 정갈하게 딱 해야 되는 일들만 하게끔 그렇게 정리하겠다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측 내부에서 노조 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 이게 지금 사측하고 어쨌든 조금 이게 불협화음 소리가 이렇게 좀 나고 있죠.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로서 이제 그 아무래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강조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를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조조정은 또는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은 지금에 우리가 행하는 이런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진통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측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 변화에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익 부분에서 자꾸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해 버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비핵심은 좀 정리하고 핵심 계열사들 또 핵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좀 챙기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AI 개발을 좀 더 속도감을 높여가고 있고 또 오픈 AI와 어떤 협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인공지능 AI와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계열사들 이런 사업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어쨌든 계속적으로 맥을 같이 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뭐 사업성을 다소 좀 효율화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론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빨리빨리 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몸값도 하락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가치가 부풀려지기보다는 가치가 오히려 다운돼요. 그래서 팔 수 있을 때 좀 잘 팔아야 된다. 매각하려고 가격을 너무 부풀려 놓지 말고 좀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해서 잘 파는 것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시기다. 왜냐면 이 부분들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이도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실적 부분에서 우리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카카오 주가가 앞으로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매각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리포트로 발간되거나 아니면 실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뭐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가에도 상당폭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가장 큰 호재가 뭐죠? 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호재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만 한 게 없어요. 네. 제조업들은 당연히 수주 소식들이 실적들이 좋아진다라는 소리니까 수주 소식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듯이 실적만한 호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카카오 우리 또 네이버 주주분들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그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는 실적이 1분기 좋고요. 카카오는 1분기까지 실적이 아직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가 혹시라도 1분기 실적 발표하는 3월 5초 야구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3월 5초 3월 5초 요 시기가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바로 피크 주간입니다. 요 3월 5초 요 시기에서 우리 카카오가 만에 하나 4만원대 아래로 이렇게 언더로 내려와서 흔들린다면 오히려 그 시기에 잘 거쳐보면 결국은 거기가 또 다시 한번 매수 기회 또는 비중 확대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FM 가이드 전망치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1분기죠. 작년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분기까지도 정체한다는 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아직 전망치입니다만 2분기까지도 아직 정체할 거다. 다만 이런 것들은 숫자기 때문에 예상치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향후에 이제 바뀐다라면 우리 어떤 부분을 많이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까요? 카카오의 주요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또는 SM 이들의 연결 재무로 이제 잡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로 실적 반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죠. SM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도주로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엔터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SM에 대한 어떤 이 실적 전망치들도 투자자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네,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네,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요. 2분기도 역시 실적 성장, 3분기 이런 기저 효과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3분기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여기 아래에서 요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3분기 다시 죄송해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률 7%. 자, 그 다음에 여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8%.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갭 차이가 1% 차밖에 안 나죠. 근데 2분기는요? 2분기 9.75에서 11.84. 대략 2%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 3분기 볼게요. 3분기는 5.5%, 5.5 여기 3분기, 올해 3분기 보세요. 11.95 반올림에서 12라고 치면 이거는 갭 차이가 좀 나죠. 한 6.5 정도 나잖아요. 대략 6.5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저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크죠? 3분기가 SM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가 좀 크더라. 그러니까 이런 효과에서일까요? 우리 카카오 주가를 보면 카카오도 역시나 실적 부분들이 3분기로 갈 때 여기죠. 여기 3분기로 갈 때 영업이익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40억 2분기 여기 1305억 그 다음에 여기 1000억 그 다음에 여기 1270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3분기가 1300억대에서 1400억대, 2분기는 1340억에서 1270억, 올해 1분기는요 1200억대에서 1100억 가까이 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1분기 떨어지고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네, 상승으로 반전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6%, 6%, 여기 보면 올해 1분기 5.6%, 6%, 6.8%.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올해 작년 그러니까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실적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 2023년도 4분기, 그 다음에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봤을 때 어때요? 영업이익률이 8, 6, 6, 6, 3. 단계별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작년 4분기부터는 단계별로 오르고 있더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실적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좋은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향후에 카카오 주가에도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쳐지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진통 과정들, 또 소란스러운 일들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카카오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일을 벌려놨으니까. 당연히 뒤처리도 우리 카카오 측에서 잘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잘 보시고, 매매 타점을 잘 보시고, 비중을 어쨌든 잘 모아가자. 또 신규 매수 고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쨌든 큰 변동성 대비해서 잘 버텨주길 바라겠고요. 위로는 43,000원대 올려놓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